성실히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제도를 내실 있게 제도 개선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요. 최근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마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근본 대책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 능력이 상실된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채권 출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 능력을 제고하는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책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채무 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성실 상환자잖아요.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약정한 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 등은 미소드림 적금과 같은 연이율 8% 수준의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는 2 내지 5% 수준의 저금리 창업 운영 자금의 미소금융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카드 월 한도 5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시 약정한 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다가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자녀 채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중 중도에 탈락한 경우 부활할 수 있는 요건을 연체 금액의 3분의 1 상환해서 분할 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중에서도 사실상 상환 능력이 결여된 15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상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의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경우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의 70%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그 원금의 90%까지 감면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채무자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감면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환 능력이 상실된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
부양 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장기화된 분들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이러한 분들이 채무 금액을 조금이라도 상환해서 경제 생활을 재기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예.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소득 정보 등을 기초로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이 분들이 어떻게 채무조정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 절차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전화번호가 1397인 예. 서민금융담화 콜센터를 통해서 일단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397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의 국민행복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소득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생활에 휴대폰 참 필요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 취약 계층 중에서 그 채무가 연체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휴대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금융회사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예. 핸드폰 구입 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단말기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 이런 점을 개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채무가 연체된 경우에도 예. 핸드폰 할부 구입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민행복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는 그 채권 추심 회사가 그 채무자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잉 추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 추심 회사에 대한 위탁을 바로 해지토록 해서 채무자가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채권 추심회사의 과잉 추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심회사의 민원 발생, 예. 조치 결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수수료일 상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및 수수료상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채무자분들 시도 때도 없는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채무자들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먼저 이달에 대부업권을 포함한 예. 전 금융업권에 대해서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예. 채무 독촉 횟수를 1, 2회로 제한하게 되며 예. 또한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추심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부당 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그 채무자가 이에 대한 보호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 능력이 제고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4월부터 채무자가 예. 본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운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본인 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외에도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예.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대책이 잘 시행이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 채무조정 개선 방안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서 예. 건전한 신용 질서 틀 내에서 예. 채무자의 상환 의지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특히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연간 최대 23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채권 추심 건전한 방안으로 예. 금융회사인 채권자의 경우에도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는 권리 능력을 제고해서 금융시장에서의 건전한 채권 추심 관행을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 제공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 방법을 짚으면요. 그 전화번호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로 1397입니다. 1397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그 서민금융 나들목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최준우 중소서민금융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